차 하나 렌트카인데 캠핑카예요. 근데 서양 부부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죽치고 있네. 일본에서 제가 참 놀란 게 외국인들이 차를 빌려서 막 차박을 하면서 저희처럼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일본의 그 여행 시장이 되게 성숙해진 거죠. 그냥 뭐 오사카, 도쿄, 교토 이런 데 관광지 가서 막 여행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 여행을 저희처럼 차박을 하면서 일본 일주까지 모르겠지만 일본 여기저기 도는 외국인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도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정말 바랍니다. 근데 여기 너무 멋지네요. 떠나기가 싫습니다, 진짜. 네, 안녕하세요. 국사제입니다. 여기는 한국의 저희 집 거실이고요. 제 목소리가 평상시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훨씬 좀 부드럽고 좀 섹시해지지 않았나요? 엊그제 한국에 왔는데 일본의 처가댁에 있으면서 일본의 그 겨울에 그 집안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코감기가 걸렸고요. 그 코감기가 목감기로 전이가 됐고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독감 인플루엔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열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좀 제가 입을 놀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 과연 어디가 더 친절할까요? 라는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행 가서 느껴보신 분들 많겠지만 일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해요. 진짜 한국보다 훨씬 친절해.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친절하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에서의 친절함과 일본 사람들의 어떤 친절함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의 친절함은 그 형식주의, 영혼이 없는 친절함. 여러분들 일본 식당 같은 데 가거나 뭐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은 이라시아이마세 그러면서 막 직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행 가서 그런 분위기 한국에 없는 분위기니까 사실 재밌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살다 보면 야, 저렇게 꼭 소리를 지르면서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더 중요한 건요, 아무도 손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고객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 뭐 음식을 하고 있는 마스터라 그래요. 이자카야 같은 데서 그 마스터들도 그렇고 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어떤 친절한 미소를 보이면서 어서 오세요 이러면 좋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녹음기 틀어놓은 것 마냥 다 같이 크게 이라시자이마세 그런다고. 이게 과연 친절한 걸까? 한국의 식당이나 술집 가면 일하는 종업원이 됐든 사장님이 됐든 고객이 오면은 그 고객 눈을 보면서 친절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친절한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이라시마세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일본의 형식주의에서 온 허세지 않나. 이 허세라는 게 우리 가게는 손님을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보면 참 이 보여지는 걸 되게 잘해요. 잘 포장하고 뭔가 잘 이렇게 패킹을 잘하거나 잘 포장을 하거나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렇게 했어, 응? 티를 내는 거 이런 걸 되게 잘합니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또 괜찮은 마케팅 기법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그닥. 제가 오키나와 살 때인데 오키나와에 유명한 쇼핑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쇼핑을 하다가 아내한테 뭔가 비싼 건 아니어도 액세서리를 하나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옷이랑 액세서리를 같이 파는데 컨셉이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개성 있는 그런 매장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아내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 혼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젊은 종업원이 뭐 사장인지 종업원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여성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막 옷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거 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옷을 막 정리하면서 이라시마세 일본의 그 특이 있어요. 이라시마세 요 운율이 있어요. 운율. 아니 손님이 들어오면 좀 보면서 반겨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종업원 옆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손님이 들어오면 좀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이렇게 어서오세요 하면 좋지 않겠냐. 손님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녹음기를 차라리 트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얼굴이 울그락.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친절함을 보면 매뉴얼에 의한 되게 형식적인 그런 친절함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꽤 오래전에 경험한 거거든요. 요즘에 한국 식당들도 기본적으로 물수건을 이렇게 비치해 놓은 곳들이 꽤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한국의 식당들의 물수건이 많이 비치되기 전이었습니다. 냅킨 정도만 있었던 때였는데 제가 막 뭐를 먹다가 기름기가 잔뜩 머문 그 빨간 그 고추장 국물이 옷에 탁 튄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제가 되게 밝은색 티였거든요. 기름기가 잔뜩 머문 그 고추장 국물이 뭐 냅킨으로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엔 빨리 조치를 좀 취해줘야 얼룩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종업원 아주머니를 불러서 이모님 그랬더니 막 오세요. 혹시 그 물수건이나 행주 같은 거 있으면은 주방 세제 조금 묻혀서 이렇게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이모님이 딱 보더니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어요. 아이 그 좀 똑바로 좀 먹지 그걸 칠칠맞게 그러면서 이제 주방에 가셔서 깨끗한 그 젖은 행주에 주방 세제를 조금 이렇게 발라서 묻혀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 분들은 좀 뭔가 투박하고 툴툴거릴 수 있어. 그런데 이 고객이 원하면은 최대한 그걸 해주려고 어떤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아마 비슷한 상황이 일본에서 벌어지면 그 식당 종업원이 주방에서는 세제를 묻혀서 갖다 준다? 거의 99.9% 이런 서비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한국의 친절함은 뭔가 좀 투박해.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돼 있어서 고객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 친절함이 있다면 일본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친절함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 할 정도로 친절한데 실제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무언가를 정말 제대로 서비스 마인드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서비스를 하려는 그런 친절함이 아니고요.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과거에 한국도 일본을 본따서 그런 분위기가 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일본에 여러분들 식당에 가잖아요. 뭐 프랜차이즈가 됐던 어떤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이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고객보다 더 낮은 눈높이에서 주문을 받는 그런 식당들이 지금도 일본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한국으로 도입이 돼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던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식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없어졌죠. 여러분들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아니 종업원이 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조아리고 이렇게 손님한테 손님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뭐 대단한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습니까?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까? 저는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일본 가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받잖아요. 뭐 이자카야가 됐든 어디 식당 가서 그러면 저 일어나라 그래요.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안 일어나. 왜냐면은 종업원이 그렇게 매뉴얼에 되어 있으니까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저도 알고 그냥 웃으면서 농담처럼 일어나요. 제가 불편해요. 이렇게 농담하는 건데 그런 과도한 뭔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친절함 이런 게 일본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일본 일주를 할 때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육식동물이에요. 그래서 야끼니쿠 집을 갔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 야끼니쿠 그러면 이 고기를 굽고 먹는 방식, 스타일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야끼니쿠 집을 가도 김치 다 팔고요. 상추라든지 고추, 마늘 이런 식으로 해서 쌈을 싸먹을 수 있는 이렇게 야채 세트도 팔고요. 된장찌개나 육개장 이런 것도 팔고 냉면도 다 팔아요. 일본 야끼니쿠 집에 다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제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일본 야끼니쿠 프랜차이즈 식당에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인데 가격도 싸고 제법 맛있어요. 고기를 맛있게 먹고 마지막 입가심으로 저는 꼭 물냉면을 시켜 먹거든요. 물냉면을 시켰습니다. 근데 물냉면을 시켰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물냉면을 딱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식초랑 겨자 소스를 갖다 주잖아요. 물냉면만 달라 갖고 온 거야. 흉내를 낼 거면은 똑같이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식초랑 그 겨자 소스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물냉면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수를 한 숟갈 딱 먹었더니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완전히 맹탕이야. 짜기만 하고. 제가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종업원한테 그랬죠. 미안한데 여기 식초랑 겨자 소스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식초는 있는데 겨자 소스가 있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주방에 물어보겠대요. 그래서 있으면 좀 두 가지 갖다 달라라고 주문을 했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식초만 달랑 들고 왔네. 종업원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에는 겨자 소스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그 냉면 파는 집에 가보면 겨자 소스가 없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혹시 와사비를 좀 줄 수 있느냐. 일본 사람들은 고기에다 와사비 많이 먹거든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그걸 본인이 판단을 못해. 주방 가서 물어보겠대. 그러더니 와사비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초를 좀 타고 와사비를 좀 섞어서 이렇게 맛을 봤는데 그래도 그냥 시큼하고 그냥 짜! 그래서 다시 종업원을 불렀어요.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미안하지만 혹시 설탕을 좀 갖다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종업원이 또 하는 말이
주방에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그 일본 사람들은 본인이 요만한 것도 판단을 못하고 꼭 물어본다고 얘기해요. 주방에 가더니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야. 왜 빈손으로 와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저희 지금 주방에 설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일본 음식 보면 그 단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본 음식이 짜거나 달거나 하거든요. 설탕이 없을 리가 없는데 설탕이 없다는 거야.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 종업원이 얘기하는 게 설탕이 없는 게 아니라 설탕이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을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한참 붐비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종업원이 주방에 가서 저 손님이 설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주방장이 됐든 주방에 있는 스텝이 그랬을 거예요. 설탕 없다 그래. 다 떨어졌다 그래.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설탕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친절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형식주의나 매뉴얼에서 온 그런 친절함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한국 같았으면 그런 상황이면 정말 설탕이 떨어졌으면 어쨌든 식당이고 설탕이 필요할 테니까 편의점에 가서라도 설탕 사갖고 와서라도 줬을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손님은 신이다. 신은 젠장이야. 그리고 일본의 이런 이자카야나 식당에 갔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 좀 힘든 건 뭐냐면 한국 같으면 사실 좀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특히 라면집이라든지 우동집 이렇게 좀 사람들이 붐비고 막 줄 서는 그런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딱 뭐가 붙어 있냐면 서로 말하지 말라고, 대화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2명, 3명 같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그만큼 조금 길어질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네 손님들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대화 금지. 일본은 또 혼자 오시는 혼밥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휴대폰 터치 금지. 이런 걸 뻐젓이 써놓은 그런 가게들도 꽤 많아요. 아니 여러 명이서 밥을 먹으러 왔으면 얘기도 하려고 같이 함께 밥을 먹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손님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에 대화 금지, 스마트폰 터치 금지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되게 순종적이라 까라면 또 까. 그렇게 가게에서 요구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거를 만약에 써붙였다라면 고객이 가만히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뭐 스마트폰이 됐던 태블릿 PC가 됐든 여러 가지 전기 장치들을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특히 휴대폰의 전원이 이제 떨어지면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카페가 됐든 식당이 됐든 술집이 됐든 손님이 휴대전화기에 충전을 하고자 하면 흔쾌히 받아서 충전을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많은 가게들이 아예 손님들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비치해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휴대폰 전원이 까딱까딱해. 그래서 카페라든지 식당에 가서 거기 스태프라든지 주인한테 저 이거 충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 도둑이라 그래서 일본은 그만큼 냉정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뭐 이라시자이마세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이렇게 주문받고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친절한 걸까? 이런 손님의 니즈,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들어주려고 하는 어떤 한국적인 그 친절함, 서비스 마인드 이게 더 어떤 게 더 친절한 걸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의 친절함이 훨씬 더 진정성이 있는 친절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은요, 소비자들이 제가 호갱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거를 뭐 기업이든 브랜드든 어떠한 거를 해도 일본 사람들은 저항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안 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브랜드에서 소비자들에게 뭔가 부당하게 한다 이런 거가 있으면은 그냥 안 사는 걸로 안 가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그 브랜드에 혹은 그 기업에 혹은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거나 컴플레인을 하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본의 브랜드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작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손님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돼 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의 친절함은 제가 이건 선글라스를 벗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고객이 아까 제가 식당 아주머니가 젖은 행주에다가 세제를 묻혀서 갖다 준 거 투덜거리면서 한국은 아유 응? 좀 잘 좀 먹지 똑바로 좀 먹지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갖다 준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이런 거예요. 뭘 요구를 하잖아요. 굉장히 친절해 이렇게. 아유 안 돼요. 알면서 그래. 아유 응? 무슨 개소리야. 뭐 그런 걸 요구를 하니. 충전? 집에 가서 해. 안 됩니다 고객님.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친절함이라는 거죠. 항상 웃고는 있어. 가면 쓴 것처럼. 그런 친절함을 보면서 아니 그냥 차라리 그냥 가면을 씌우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 녹음기를 틀어놓는다거나 계속 이라시아이마세
실제로 일본의 어떤 니치노에키나 쇼핑센터 가면 계속 녹음기를 틀어놓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네, 이라샤이마세 그러면서 막 그 환영의 인사말을 계속 녹음을 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녹음을 들으면 그게 정말 친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아지나, 고객들이? 일본 사람들은 그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렇게 조아리고, 항상 이렇게 굽신굽신대고, 손님이 갈 때도 막 이렇게 90도로 인사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들. 저는 그것이 하나의 쇼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쇼잉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진심의 마음에 우러나서 손님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소비자가 무언가, 고객이 무언가 어떤 거를 원할지, 그 원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주려고 하는 한국의 어떤 이 서비스 마인드와 이런 친절함이 저는 오히려 더 좀 투박하지만 오히려 전 더 친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이런 어떤 쇼잉에 보여주기 위한 잘 포장된 이 친절함, 이 매뉴얼에 의한 친절함 또한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의 진정성 있는 친절함에 약간은 또 일본의 어떤 형식주의적이면서도 좀 보여주기 위한 이런 친절함이 잘 믹스가 되면 완벽한 친절함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께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서비스 마인드에 철저히 입각을 해서 고객이라든지 손님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공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소비자라든지 고객의 입장에서 좀 일부 몰지각하신 분들이 마치 정말 본인이 정말 왕이나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게 막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데, 각 브랜드라든지 기업체마다 고객 서비스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질문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이런 멘트가 서두에 나오더라고요. 꼬맹이 목소리인데,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내지는 또 젊은 남자가 사랑하는 제 아내가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든지 또 노인분이 사랑하는 제 딸이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고객센터에 계신 상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대할 텐데,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예의와 에티켓은 갖추어서 이들을 대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멘트를 듣는데 좀 저는 씁쓸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무례하거나 예의 없이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멘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한국은 소비자의 그 갑질, 그리고 내가 고객이라고 해서 소비자라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 분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세들을 좀 고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본의 그런 소비자나 고객들처럼,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본의 소비자나 고객은 호갱이다라고. 이렇게 호갱처럼 기업체나 브랜드에서 혹은 어떤 뭐 가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까라 그러면 저렇게 까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정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대한다면 훨씬 더 서로가 기분 좋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형식적인 서비스 마인드와 그 다음에 친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예의를 갖춰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그걸 보고 생각을 해볼 것이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댓글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저도 한 집안의 아들이고 또 저희 아들의 훌륭한 아빠라는 거 예의를 갖춰서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이상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